재판장님, 저놈을 저 싸가지 없는 새끼를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편의점 앞 길막이나 하고 말이에요. 난동 부리고 말이에요. 새벽 시간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에? 저 자식을 깜빡이 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 가해자의 어머니. 아, 이 새끼 엄마 찾으셨어. 분명히 나쁜 새끼는 맞는데 애 말을 또 들어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체험을 요시! 시작해보실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판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솔로몬. 렛츠고. 오케이, 가보자고. 어떤 사건 해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 내가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이 직접 형사사건의 판사가 되어 재판을 체험하실 텐데요. 사건의 내용과 양형 기준,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신중히 살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할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험을 시작해보실까요? 이제부터 당신이 판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솔로몬. 렛츠고. 오케이, 가보자고. 사건 개요를 읽어드릴게요.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한 상태에서 충돌한 경찰에게 이제 난동을 부린 40대 A씨를 체포해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새벽 5시에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터칼이네. 근데 이제 부엌칼이나 막 그런 거면 더 심했을 텐데. 근데 커터칼도 엄청 위험하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어머, 이게 약간 그런 경우야. 분명히 나쁜 새끼는 맞는데 애 말을 또 들어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더라고. 편의점에서 일하셨나? 그거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 받지 못해서 화가 나서 술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칼까지 휘두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속하진 않았고요. 네, 조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공무집행 방해인데 이게 흉기를 휘두른 거잖아.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일단은 1년으로 한 다음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한번 해볼게. 벌금은 절대 아니고 일단 무조건 징역형이거든? 징역 집행유예. 요게 해볼게. 징역형 집행유예. 파트타임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지연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취객이 편의점 문 앞에 앉아 술 주정을 하는 탓에 편의점에서 나가려는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모두가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편의점 문을 흔들며 소리치는 취객의 행동에 당황한 지연 씨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많이 주정 부렸네. 네, 긴급소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로 401번지 해sul 편의점인데요. 이제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편의점 앞에서 취객이 날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속히 출동하겠습니다. 용도 401번지 해설 편의점 앞 취객 난동 신속히 출동 바랍니다. 삶이 많이 힘든가요? 선생님, 새벽에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되죠. 약 좀 많이 하셨네. 얼른 집에 가셔야죠. 너희들 뭐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내가 니네를 다 밥 벌어먹게 해주는 사람이야. 저 대사는 선생님. 까먹지 않고 나오네. 저 신고 들어왔어요. 여기 저 대사는 언제쯤 안 나오냐? 영어 방해예요. 영업방해?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겠다는데 왜 참견들이야? 자, 아저씨, 그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이 어디세요? 왜 죄 없는 사람을 건드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만하시고. 니들이 그러면 민중의 집사게? 자. 대사가 너무 구식이다, 아저씨. 자, 어서 집으로 가세요. 빈중의 집행. 얼굴을 확 다시 죽여버린다 이 X들아. 내려오세요. 왜 이렇게 나를 다 열받게 하는 거야 진짜. 술 마시고 저렇게 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자기가 알고 나서부터. 당신을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단순한 테이저가- 취객의 소동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날의 사건은 나였으면 취객이 테이저가 커터칼을 휘두르는 쏘는데 순간 이게 또 급박하게 달라지고 있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처벌받고 그러고 있다 하더라고. 자, 어쨌든 저렇게 해서 끌려가셨어요. 형법에 따르면은 특수 공무 방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36조와 138조? 136조랑 180 그게 뭔데? 일단 136조 먼저 볼게요.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가 있고 특수공무방해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협박도 해당이 되는구나.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특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는 거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시에. 일단 양형의 조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연령이나 지능 환경, 자,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우리가 흔히 듣는 막 이렇게 사정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사님, 재판 시간입니다. 네. 검사와 변호사가 각각 어떤 논리로 판사님을 설득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저와 함께 법정으로 가보실까요, 판사님? 요시 이거죠. 자, 한번 들어볼까? 자식 그냥 술 취해가지고 난동이나 부리고 말이야. 내가 너를 감방으로 안내해도록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판사지? 그래 빨리 앉아라 얘들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하십시오. 피고인은 2017년 1월 13일 새벽 5시경 서울 용호동 401번지에 있는 해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고함을 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호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3.3cm의 커터칼을 위 경찰관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얼굴을 확 그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변호인, 변론하세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인 주치자가 119 구조대원이나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만취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협박에 대한 실행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해 있고 특히 재작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이 자식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사님 말이 맞습니다.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피고인은 임금 체벌 등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받지 못한 여건에 불만이 쌓이고 그것을 제대로 된 정당한 방법으로 해소할 줄 몰라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전과가 있었네. 이러면 가중처벌인데. 아무리 전과가 있어도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얘기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명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해봐. 검사,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같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병시하는 것으로 재질이 매우 나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주치 상태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선처 없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 공무집행 방해에 비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형과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변론하세요. 피해가 안 나서 다행인 거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쓸데없는 저로 인해 고생하신 경찰관 두 분과 당시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한심한 행동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술 끊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을 믿으면 안 되긴 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뭐였지? 따다다, 한 번만 따다다, 한 번, 단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안아줘. 한 번만 웃어주지. 이번 사건 좀 어렵긴 하다. 이거는 근데 가중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진정서를 한번 볼게. 편의점 근무자가 진정서를 넣었어. 자, 편의점 근무자. 자, 재판장님 강하게 처벌해 주실. 탄원서가 아니라 진정서니까. 재판장님
저놈을 저 싸가지 없는 새끼를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 편의점 앞 길막이나 하고 말이에요. 난동 부리고 말이에요. 새벽 시간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예? 아니 진짜 경찰한테 커터칼 휘두르는 거 보셨죠? 아주 그냥 저 자식을 깜빵에 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야 시간대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이런 일이 저놈이 또 와가지고 저럴까 봐 무서워요. 네,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원서. 가해자의 어머니. 아, 이 새끼 엄마 찬스 썼어. 아,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탄원서. 아니, 이놈이 말이야. 엄마 찬스를 써. 자, 재판장님, 저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구나. 아이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겪었는데 월급도 제때 못 받아가지고 아주 애가 삐뚤어졌는데 원래는 착하네요. 제가 이렇게 안 키웠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애 자존감 떨어지지 않게 양형을 해주세요. 선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죄송해요. 선처해주세요라고 목소리만 왜요? 대충 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준가고? 자, 특수 공무방해. 아까도 본 거지만 그 일반적인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력이 보이거나 뭐 그랬을 때는 이제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근데 이거는 가중이죠, 무조건. 가중인데 이제 이거 형법 제 136조 1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을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무집행 방해. 5년 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커터칼을 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다치지는 않았고 다행히 제압을 당했고 자, 일단은 징역 내가 봤을 때는 좀 1년? 1년은 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쳤으면 당연히 풀까지 나오는데 일단 1년 줘볼게요. 1년에다가 벌금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를 몇 년을 줄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으로 할까? 자, 가중처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그럼 3년 줘야 되겠는데? 제가 칼 들었으니까 3년 주자. 이게 무슨 지멋대로 그냥 예. 자,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자, 반복적인 범행 일단은 전과가 있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경미한 경우 근데 이제 이게 폭행 협박을 한 건 맞지만 다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근데 아무리 임금이 밀렸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감경 못 해주겠어요. 자, 심신미약. 이것도 아니야. 아, 근데 술 취하면 심신미약 주던데, 우리나라? 이것도 술도 심신미약인가? 안 되겠다. 사형 때리자, 그냥. 사형 때릴까? 자, 일단은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일단 가중을 하고요. 1차적으로 가중해가지고 3년이에요. 일단 최대 5년이니까 2년 플러스 가중해서 3년으로 하고 자, 범행 동기는 솔직히 근데 어머니가 아까 말했으니까 요거 정도 해주자. 경미하기도 한데 경미하다고 해야 되나? 경찰 입장에서는 경미한 게 아니긴 해. 사실 칼 들고 협박했는데 경미하지 않지. 근데 이제 판사로서 판단하기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으므로 요렇게 2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있었을 때 맨날 판사 욕했거든요. 맨날 아니 뭐 저놈의 감경은 맨날 하는 거야 이랬는데 직접 뭐 탄원서 내용 뭐 이렇게 다 읽어보고 막 하니까 분명히 나쁜 새끼가 맞는데 또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기도 하고 요렇게 되네. 이래서 판사가 어려운 건가 봐. 이래서 판사들도 판례를 찾아보는 건가 봐요. 너무 피고인을 딜레마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과거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는 특별 가중 인자가 있어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고 그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깜빵 갔네. 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줬는데 그냥 아예 그 실형을 때리네요. 그래 1년 살다 와야지 좀 정신 차릴만 해. 맞아요. 판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집행유예에 꽂혀가지고 저것만 생각을 했나 봐요. 집행유예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 실형 때려야 됐는데
어렵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다 이거. 막상 판사 입장이 돼보니까 쉽지가 않네. 딸 SNS 괴롭힘 복수 30대 아버지 14세 소년을 나체로 감금 가혹행위 중감금치사로 송치되었다. 중학생 딸이 B군 14살 14살이 너무 어리다. 진짜 14살에게 SNS로 금전 요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딸이 B군에게 금전 요구로 괴롭힘을 당하자 아버지 사건의 응징을 가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자, 딸의 눈물 어린 호소에 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B군을 직접 만나 혼내주기로 결심했다. A씨는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감금했다. 아, 주차장에 감금했어? 어떻게 감금했지? 이 과정에서 B군을 나체 상태로 만든 후 가혹한 행위를 강해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 코뼈까지 부러진 건 좀 너무하긴 했다. 그 경찰은 A씨에게 중감금치상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자녀를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감금 및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중대한 강력범죄다라고 밝혔다. 그 아무리 SNS로 괴롭힘을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얼마나 그 빡치게 했길래 저렇게까지 했냐랑 원래 이제 성격이 되게 그 호전적인 사람이어서 저런 짓을 했다. 요 두 개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하나 무조건 미성년자를 성인이 폭행했으니까 실형은 나올 거거든. 실형은 1년 초과 3년 이하로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실형은 선고 받을 것 같아. 애를 코뼈를 부러뜨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미성년자는 또 가중되잖아. 네가 이신우 맞지? 타. 네? 지금요? 목소리 변성기 안 좀 이따 친구랑 약속했는데. 야 임마 안 타? 초딩. 지금 이대로 너희 집에 찾아갈까? 무서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어린 놈이 진짜. 어우 진짜 이거. 어우. 무서우면은 애들이 따라가. 애기 때 생각해보면 무서우면은 따라갔던 것 같아. 3시간 전. 한번 볼까? 응.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얘들아, 보내길래 아빠가 저렇게 오늘 갔을까? 친구 만난다고 안 했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딸 바쁘고. 아빠, 응.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슨 일 있는 거야? 뭐야? 얘 10만 원? 이게 다 뭐야? 지금 이 자식이 너한테. 아빠 미안해요. 며칠간 계속 돈 빌려달라고 계좌로 이체하라고 본가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저럴 때는 아버지가 그 저 남자애한테 왜 빨리 안 보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쟤네 너 부모님한테 예슬이 아빠인데 너 예슬이한테 왜 자꾸 돈 달라고 해? 어른을 왜 계속 괴롭혀? 그게 아니고 예슬이가 빌려준다고 했는데요. 너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더군다나 중학생이 2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게 빌려달라는 사람 태도야? 아 진짜? 저 또 뭐요? 돈 안 보냈잖아요. 야 임마! 너 지금 당장 세린마트 앞으로 튀어나와. 너 지금 안 나오면 내가 너 집으로 쫓아갈 거야, 알겠어? 와 진짜 싸가지 없는 저 중딩새끼가 그냥. 그래도 저러면 안 돼. 애 부모님 이제 한테 말했어야 돼.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줘 빨리. 너 안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은 부모님 전화번호 알려줘. 이렇게 했어야 돼 그냥. 저거를 직접. 너 왜 내 딸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괴롭혔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 화를 돋궜구나 얘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돈 빌려달라는 것뿐인데 돈 받지도 못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가 아니라 똑바로 좀 살자 좀! 발로 걷어찼어? 저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빼박 잘못했다. 부모님 시험 속 쳐야 썩이지 말고 살아. 그리고 내 딸한테 얼씬거리지 말고. 알았어? 우리 다시는 보는 일 없게 하자. 어? 너무 세게. 자, 심지어 감금이에요. 자, 일단은 감금 치상 먼저 볼게요.
276조 내지 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근데 왜 이렇게 처벌이 낮지? 음. 남자의 아빠가 저렇게 해야 하는데 여자의 아빠가 할 게 아니고 그니까. 이거는 훈육은 그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하게 해야 돼. 자, 중간금. 사람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중간금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그리고 감금치상 같은 경우는 상해 이제 때리기까지 했을 때는 1년 이상. 가두기만 하면은 이제 저렇게 되는구나. 자, 법정 공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 거는 좀 마음이 되게 무겁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은 2024년 4월 14일 17시 40분경 세리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그곳으로부터 3, 4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하차시켜 한 모퉁이로 몰아세운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시 15분경까지 뒤통수, 얼굴 부위를 수에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세게 잡아 비틀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슴을 왜 가혹한 만져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혹뼈가 부러지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씨. 확신의 변호사상.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저런 모두 놈을 인정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싶진 않아요. 피고인은 이 사건 맞아, 당시 사회적으로 더 논란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필수지. 반성문 피고인, 깍지 필수거든요. 피고인의 의견도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가요? 그치, 저렇게 한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네, 맞습니다. 검사, 변호인, 무조건 변론하세요. 실형은 나올 것 같아. 피고인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든 14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너무 애기잖아. 판단하기 미숙하고 14살이야. 신체적으로 밀수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압도적인 힘과 위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수치심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절망감과 무력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이 피해자로부터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적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대화로, 훈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피해자가 돈도 받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 변론하세요. 피고인 측은 자식을 보호하려 했던 이유를 들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훈육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방법이 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여 나체 상태로 만들고 가슴을 꼬집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심한 가혹행위를 가해 피고인을 감금한 채 상해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마땅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맞아. 법적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그때도 안 되면 했어야 되고. 하지만 피고인은 폭행은 법으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나서서 개인의 분노를 폭력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산적으로 이러한 이성적으로 사적 판단을 해야 구술은 돼요. 법치에 어떤 금연을 해야 하는 일이든. 것으로서 그 동기가 어렵긴 무엇이든 하지만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똑똑하게 해야 돼. 변호인, 똑똑하게. 변론하세요.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것은 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요일에 알게 되어 학교나 관계기관에 알리기가 어려웠고 딸이 받고 있는 저건 또 이제 고통을 눈 돌아간 즉시 거겠지. 멈춰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등의 신고 과정에서 아직 어린 딸이 겪을 2차, 3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확인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르기보다 스스로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습니다. 이는 악의를 가지고 범죄를 지속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감안하여 양형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강도가 무기 들고 왔어. 그치. 자, 탄원서. 직장 동료예요. 직장 동료가 탄원서 썼어요. 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10년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예요. 자, 이번 사건으로 저렇게 법정에 서게 된 모습 보면서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원래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다. 늘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근데 이제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회사에서도 초췌한 모습으로 반성하는 등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 자, 반성문이랑 탄원서 같이 냈어요. 자, 이렇게 반성문 쭉. 항상 반성문은 이게 좀 레퍼토리가 있어. 일단 존경하는 판사님께 이거 처음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 쭉 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족분에게 사죄드립니다. 자,
자, 일단 아까 읽은 것처럼 감금치상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무조건 이제 유기징역이고요.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징역 3년? 일단 1년으로 하고 집행유예 없이 그냥 징역 1년으로 한번 할게. 왜냐면 코뼈가 부러지고 미성년자에다가 그래가지고 그치 어린애라서 이게 성인끼리면은 그래도 조금 참작이 되는데 맞아 3년도 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상 1년일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 미성년자니까 가중이죠. 자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게 이제 가혹행위인데 잠깐만 277조 중간금이거든요.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가중. 아 이게 가중밖에 안 되냐 왜?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이거 맞고요. 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이거 맞고요. 근데 나는 이 감경에 왜 이거를 해놨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이 범행을 한 사람이 아 나 걸릴 것 같은데 나 걸리면은 나 진짜 무조건 무기징역이 나온다 이러면 풀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한 다음에 유기할 거거든요. 안 발견되게 숨길 것 같거든. 이런 걸 해놓은 거는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자의로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감경 요거. 그니까 그래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진지한 반성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4개만 선택할 수 이거 이렇게 4개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이제 범행 동기는 이제 딸 때문이었고 충분히 좀 참작을 할 만하고 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고요. 요거 2개를 할게요. 궁금하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먼저 양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 기준 중 감금죄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14세의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횟수가 많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그 정도도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느꼈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따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나랑 똑같이 선택하셨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그 밖에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회봉사 120시간 받았네요. 저는 아예 실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2년이 나왔네요. 근데 보통 이제 실형 살면 1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그렇고 야따 맞췄어요. 이게 뭐라고 맞추면 이렇게 기분이 좋냐. 괜히 판사된 것 같고 그러네요.